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장 백유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금연사업도 왕성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 중에는 병의원 클리닉,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리고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와 금연 캠퍼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는 6개월간 흡연자들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금연을 도와주면서 특히 다양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한 다양한 경품도 주면서 금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에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성공률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에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팀과 함께 건강을 위한 최고의 그런 어떤 지역, 나라, 그리고 사업체 혹은 기관을 만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저희 경기 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더 건강한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선임연구원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까지 이제 제가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총괄 팀장을 하고 있다가 자리를 잠깐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저희가 뵀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저희 사업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꺼이 또 같이 함께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금연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업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부족하고 뭘 좀 더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어떻게 앞으로 수행을 할 거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에 아마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업장 흡연율이 어느 정도일까만 아마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시면 1998년도에 무려 66%였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도 폈었고요. 길거리는 당연했었고 버스에서도 폈었고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6, 7명 더 이전에는 한 8명, 9명까지 담배를 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담배 피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 보시면 35.7%로 거의 절반가량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명 중에 3, 4명 정도밖에 실제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담배를 안 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는 게 과연 맞나? 아니면 또 이 시대에 또 맞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또 생산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사회가 흡연을 권한다라기보다는 금연을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여성 흡연율은요 1998년도에 6.5%인데 2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여성 흡연율이 좀 우리나라의 경우 또 아시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좀 흡연율이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크게 많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나 여성 흡연 여성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콜센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골프장 같은데 캐디분들한테 또 흡연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한 번쯤은 또 여성 흡연율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좀 볼게요. 보시면 연간 전 세계에서 한 7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1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매일 158명, 사실 오늘도 158명, 내일도 158명, 한 3년 전에 아마
금연 광고로 이 숫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400명, 500명 이상의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담배로 인해서 사실 158명이 매일 사망한다는 건 이것 또한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흡연이라고 하는 담배라고 하는 그 이슈가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나 위험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금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사업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고 또 코로나와 금연과 흡연과의 관련성이 워낙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담배 회사의 매출인데 사실은 뭐 흡연자가 줄고 있다고 20년 전에 비해서 뭐 최근에 한 반 정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매출 이게 16년도 기준인데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실 지금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담배 판매량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담배 피는 것밖에 없다. 뭐 이래서 흡연량이 늘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새로운 흡연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신종담배가 늘다 보니까 이런 흡연자들이 또 많아지고 새로운 뭐 젊은 친구들 뭐 또 여성 또 그 다음에 뭐 관련과 또 다른 신종담배를 같이 뭐 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담배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나라 흡연율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흡연들이 감소하게 된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장 큰 게 국가금연 정책일 텐데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담배를 내가 사서 이거를 뭐 세금을 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금연 사업을 하고 있고 흡연 예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뭐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흡연 예방 교육은 유아부터 일반인, 뭐 대학생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아마 내가 시간을 내서 또는 내가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있으면 찾아갔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좀 직접 찾아가보자, 찾아올 수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분들만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했던 분들 말고 내가 좋았으면 다른 기업에도 좀 소개를 해주고 좀 이걸 좀 확산해보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보건관리자도 있고 그만큼 금연 문화에 신경도 쓰고 또 아까 그 집중근로 시간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취약하거든요. 뭐 생산적인 게 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뭐 흡연은 개인의 문제지라고 해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니까 얼마든지 좀 오라고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있을 텐데 저희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급하게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장 내외 금연 상담 전화 번호 같은 걸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센터에 요청을 해서 이런 거 좀 저희가 캠페인성으로 1544, 9030을 곳곳에 붙여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급할 때 전화할 수 있거나 뭐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혹은 금연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흡연 욕구가 생겼을 때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전화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사업장에 저희가 가는 게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좀 대상자가 바뀌긴 했지만 여성 기업 또는 여성한테도 찾아가고요. 장애인 단체,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저희가 원래는 한 50인 미만인데 워낙 인원이 또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300인까지로 해서 300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상담하고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20년 이상 너무 담배를 많이 펴서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 센터 내에 금연 캠프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연 캠프가 안 나와 있는데 이쪽에 같이 금연 캠프가 있거든요. 4박 5일 동안 저희 한림대 성심병원 입원해가지고 같이 금연하는 그 분들이 많아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팀으로 이뤄서 4박 5일 동안 같이 금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프로그램 얘기하고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왜 이걸 했었지,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기업 차원에서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한 10명 정도 한번 도전해 볼게라고 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휴가를 주지 못하더라도 개인 휴가를 쓰지만 성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흡연자가 그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런 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흡연자가 금연했을 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고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에는 그런 추세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걸 많이 제공하는 것 같으니까 이 교육을 들으신 이제 사업 담당자분이나 혹은 대표님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업을 담당하신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금연 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 가시면 금연 치료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금연하게 되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뭐 이런 치료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지만 도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 자체를 조금 곳곳에 많이 이렇게 좀 캠페인식으로 좀 게시판에 좀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캠페인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금연 시도를 추인데요. 앞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시면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5년에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 그 센터도 설립이 됐고 이래서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 사실은 뭐 2013년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요. 2017년도 그래프 보시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이때 우리 지금 뭐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뭐 아이코스, 릴, 글로와 같은 신종담배가 출연을 했어요.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 원래 금연해야 될 분들이 확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6%가 줄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광고만 보고 담배 사유 광고만 보고 이걸 금연할 수 있어 라고 광고를 해서 많이 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뒤에서 그 감춰진 좀 비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때 그 담배값이 2015년에 인상이 돼서 저희는 서비스 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늘어났다가 신종담배가 늘어나면서 확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여러 많은 다른 기관에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보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그 생산성 흡연자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간접흡연에 대해서 사실은 금연 이러면 흡연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인 나도 뭐는 흡연하지 않아 나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 비흡연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 간접흡연 노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정책이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2009년에 45%였던 노출이 나는 직장에서 노출된 적이 있어라고 한 45% 정도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게 이제 2015년 시점인 것 같아요. 2015년도에 40%가 20%로 거의 반 정도 뚝 떨어진 게 15년도부터 음식점 등 실내 전면 이제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고 점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실내에 있던 것들이 좀 밖에 나가다 보니까 실내에선 노출됐다라고 했던 응답률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14% 되니까 아직도 한 14% 정도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업장 내 환경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수치고요. 간접흡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2차 흡연, 간접흡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흡연자 옆에만 없으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담배 연기를 안 맞으니까 좀 간접흡연 노출이 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3차 흡연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3차 흡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흡연 시 발생하는 이제 유해 물질이 이제 흡연자 이제 몸에 배어 있거나 뭐 흡연자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또는 뭐 공동으로 쓰는 정수기에 물을 뜬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의자든 뭐 곳곳에 이제 이런 물질들 담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배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간에 머물게 되면 3차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가장 급하지만 불쾌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그곳에 제가 한 10분, 20분 머문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뭐 머리고 옷에고 냄새가 배다 보니까 사실 비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 간접흡연의 노출이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흡연에 대한 것도 흡연자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지만 이런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노출이 되면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 비흡연자가 한 60만 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한 47%고요. 또 아동 같은 경우 28%,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 있는 분들 있죠. 아버지가 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왔더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옷을 벗더라도요. 흡연자한테 그 연기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집안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3차 흡연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 매일 1시간씩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그 ADHD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에 비해서 뭐 왜 이렇게 좀 부산하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런 게 뭐 과연 내 책임이 아닌지 좀 한 번쯤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앞에 그 코로나와도 그 관련성도 나와 있지만 중이 질환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마 2019년도 이제 동아일보에 나왔던 자료인데 앞에서 신종담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액상형 전자담배든 권련형 전자담배는 사실 향기도 굉장히 좋고 거기 지나가면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서 그래도 권련보다는 뭐 냄새도 좀 덜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연기도 안 나니까 옆에서 아무리 펴도 나한테는 피해는 없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노출되는 그 연기가 우리는 수증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용어는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고요. 이 에어로졸 안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세탈데히드, 포르말데히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오염이라고 얘기하는 프탈레이트, 생식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외에 니코틴,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에어로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 모양이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있는 요런 큰 탱크형의 아마 그 액상형 전자담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 전자담배에서 나온 이 에어로졸을 가지고 이제 초미세먼지 그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요. 이건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랑 액상형 전자담배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3.2배. 사실 이 437 이 수치가 저 정도면 높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황사가 엄청
뭐 심각하거나 막 경고등이 울릴 때가 수치가 한 75에서 135 정도 된대요. 그거에 비하면 한 3배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이 수치가 아마 우리 핸드폰에 울린다라고 하면 악마가 한 3개 정도가 그려있는 수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판매는 안 하지만 줄이라고 하는, 근데 요새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진 않기는 하지만 이런 폐쇄형 S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2041이니까 15배 정도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담배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45배, 6,000. 그 다음에 아까 탱크형 말씀드렸던 거는 56배, 7,50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간접 흡연에 노출이 있고 그 옆에 있어도 반드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휴게 공간이나 또는 뭐 흡연실을 부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연 시도율이 이제 반 정도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 그 떨어진 이유가 신종담배 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복합담배 그 사용 함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권련을 피는 분들이 예전에는 권련만 폈었는데 이제 신종담배가 들어와서 금연을 하라고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담배회사에서 광고를 하니까 실제 흡연자들이 써봤더니요, 그것만 피면 완전히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계속 추적 조사를 해야겠죠. 결국엔 이것 전자담배를 끊었는지까지는 추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봤더니요, 권련만 피는 사람과 두 개를 동시에 피는 사람이 같이 나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2,400명 정도를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요, 실제로 흡연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권련만 피는 사람이랑 권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동시에 피는 사람의 흡연량의 차이는 없었는데 소변의 코티닌, 저희가 왜 우리 6개월 금연 성공하면 코티닌 검사하잖아요. 코티닌 검사를 했더니 코티닌 수치는 약 한 114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련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권련만 했다라고 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신종담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코티닌 총량이 훨씬 더 증가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니코틴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이제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피지 말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금연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담배 사용하시는 분의 행태를 봤더니 권련만 있을 때는 그것만 폈지만 지금은 2중, 3중, 뭐 또 새로운 게 들어온다라면 4중 이렇게 복합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장소에 따라서 뭐 술자리나 또는 뭐 좀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권련을 피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같이 있는 분들이 다 비흡연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든 권련형 전자담배를 펴서 좀 담배 냄새가 안 나게끔 좀 회피하고 이렇게 좀 사용 행태가 다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도 충분히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흡연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꼭 전달을 하시고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금연지원 서비스가 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아마 저희 센터 상담사가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거예요. 얼마 정도 담배를 피는지, 금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상담만 제공을 할 건지 또는 행동 물품만 제공을 할 건지 니코틴 보조제만 뭐 제공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해서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게 어떤 건지를 좀 선택을 해서 꼭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금연 상담 전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 치료 또는 여기 보건소, 금연 클리닉 다양한 곳에서 많이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남부 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팀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사업자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조금 기관을 모집을 할 거예요. 아마 공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이든 뭐 온라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대면이 원칙이긴 한데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 조금 저희가 조금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센터가 평촌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저희가 관할하는 게 이제 평택, 뭐 시흥까지도 저희가 관할을 하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한두 명인데 저희가 그 많은 짐들과 상담사가 이렇게 가는 데는 조금 너무나 그 시간적인 것과 비용 효율적으로 조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인원과 그 시간을 조금 선택을 해드려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금연에 도전할 것 같아요 라고 대략적인 뭐 명수나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그 기관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을 논의를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7번에서 8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일부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또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여러 카카오톡 오프 채팅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언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좀 일정을 같이 협의해서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1대1로 방문을 해서 금연 상담을 하고 저희가 총 6개월 동안 금연 상담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청 방법은 뭐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오픈 채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QR코드 담당자한테 전송해 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 드리기도 하고 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는 서비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이제 물품을 좀 구성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 본인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하나 받으러 갈까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예쁘게 키트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금연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 사실 흡연자 유형을 나눠보면 A부터 G까지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 그분들의 다 특성이 있고 그분들한테 맞는 또 행동 강화 물품이 있는 것 같아요. 니코틴 보조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최적화로 저희가 한 8종 정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 키트 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내가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고 보실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마련을 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드린다고 조금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코틴 보조제 뭐 패치든 껌이든 캔디든 뭐 다양하게 흡연자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좀 최적화될지를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서 드리니까 이런 다양한 또 좀 서비스를 다 무료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게 저희 6개월 금연 성공하면요 상품권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품권이 뭐 5만원 뭐 얼마나 그게 뭐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갈 때마다의 또 그 단계마다 또 드리는 저희가 또 인센티브가 있고 마지막에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큰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금연에 성공한 분들이 가장 그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걸 해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성공의 의미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은 저희 캠프에 오거나 또는 그냥 그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의지 그 다음에 또 했던 또 감동적인 멘트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에서 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20년 했던 것들을 뭐 이제 뭐 담배 너에게 사망 선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의지를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금 금연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담배 끊는다 생각하시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조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시작하실 때는 6개월만 해보자 또는 뭐 3개월만 해보자 아니면 4주만 해보자 아니면 일주일만 해보자라고 조금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주일 다음에 도전했을 때는 그 힘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달은 조금 쉬울 거고요. 그리고 나면 또 3개월이 좀 쉬울 거고 결국에는 니코틴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뭐 한 달에서 2달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왜 자꾸 실패하고 재변한 이유는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행위에 내가 이제 중독이 된 거죠. 뭐 항상 밥 먹고 나면 뭐 커피와 함께
뭐 커피랑 마시면서 함께 했던 담배, 그 다음에 뭐 술을 먹었을 때 그 기억, 또는 그 장소에 갔을 때 거기서 담배를 폈었지, 또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이 친구랑 만났을 때는 담배를 폈었지 했던 이런 기억들 때문에 금연을 했다가도 조금 그때의 기억을 또 상기가 되고 다시 리마인드가 돼서 아마 그 흡연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 금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은 내가 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했었지, 다음에는 이 상황만 지나가면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동기부여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냥 제가 써긴 했지만 사업주의 관심, 내가 금연하는 게 우리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주에서 사업장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그 10분, 20분의 시간도 동료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더 금연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더 도움을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5분 내기도 시간 어려워요, 10분도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정말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분이 하게끔 저희가 충분히 그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짧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또 듣고 이게 좀 진짜 필요하구나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흡연하는 분들한테 조금 금연하라고 권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 조금씩 우리 사업장 내 금연 문화가 만들어지게끔 캠페인 같은 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또 흡연자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또 이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사업장에서 금연할 수 있게끔 금연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더 열심히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